1월 9일 토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토요일 오전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 국제 뉴스부터 좀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 거의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돼 가고 있죠. 아마 보나마나 할 것 같은데 굉장히 타격을 입히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힐러리가 2009년 1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휘하는 국무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초기 4년을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06, 2009, 2013년 1에서 3차까지 핵실험을 할 때 중에 2, 3차 두 번이 힐러리의 국무장관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4차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정책이 그냥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사실상 4차까지 점점 북한이 핵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 오는데 그냥 무기력했다. 이런 어떤 비판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 미명하에 북한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말려들지 않고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하에 확정적인 핵 폐기로 돌아서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라는 소극적인 대북 핵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인내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부분을 봉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 개발 기술이나 미사일 개발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이 더 발전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효과를 낳았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최근에 중동 정세 불안과 더불어서 클린턴의 부시 외교, 역량 부족을 뜻한다고 공화당 후보들이 힐러리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화당 후보들은 벌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이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 북한이 지금까지 4번 핵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3번이 힐러리가 있을 때 2번, 오바마가 대통령할 때 3번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하는데도 강경한 제대로 된 제재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4차 핵실험까지 와버렸다. 그러면서 이 마코 루비오 상원 후보는 대통령 후보죠.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오바마 클린턴 외교 정책의 또 다른 실패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바마의 약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즉 오바마가 맨날 북한에 것만 주지 뭐라고 하나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즉 북한과의 긴장을 관계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그냥 것만 주고 네가 행동을 고치면 우리가 너네들하고 협상해 가겠다. 이 말 외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력 주자로 평가되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 힐러리의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오늘날 북한의 핵 보유기 되는 전기가 만들어졌다. 맞죠? 클린턴이 당시에 뭡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면서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니 어쩌니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슬그머니 넘어가고 특히 클린턴 임기 마지막에는 퇴임하기 직전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냥 있다가 왔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그때 북한을 잘못 다룬 부분이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서 힐러리까지 이어지면서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은 4차 북한의 핵실험의 실제 원인이 뭐냐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선거 시까지 꾸준히 공화당 후보들이 클린턴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대선에서 6번을 했는데 클린턴이 2번, 오바마가 2번, 민주당이 4번을 했고요. 중간에
조지 W 부시가 2번 연임을 했는데, 조지 W 부시는 처음 선거 때 득표에서는 많이 지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투표에서는 많이 지고,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의 힘을 빌어서 플로리다에서 간신히 이기면서 근소하게 대통령이 되어서 연임까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임될 때는 그 이라크, 이 아프간과 관련된 이 알카에다의 이 뉴욕과 워싱턴 DC 공격이 9.11 사태가 주요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공화당이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지형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히스패닉 숫자의 증가와 흑인의 증가, 또 백인 사회의 분열,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 공화당은 모처럼 호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메르켈의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최근에 이 프랑스 테러 이후에 수정되려고 하는 찰나에, 메르켈은 사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장기 집권하는 행정부였는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가다가 굉장히 지지율이 흔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 이 쾰른, 독일의 그 쾰른 성당이 있는 오래된 도시 쾰른에서 연말 송년 축제가 벌어졌는데, 뭐 외국에도 12월 31일 12시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와서 이 시간을 세는 그런 행사들을 하죠. 그 축제장에서 수백 명의 아프리카, 중동 출신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독일 여성들을 90여 명을, 한 명은 성폭행을 하고 수십 명을 성추행하고 강도 절도를 저지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아프리칸 수백 명이 이 축제, 새해맞이 축제 인파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있는 그룹들을 둘러싸고 강제로 성추행, 성폭행, 강도 절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이런 범죄가 역대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유행의 범죄다. 도심 한가운데서 축제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현지 경찰이나 피해자 증언에 가해자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와 아랍 출신의 18세에서 35세의 남성이라는 겁니다. 함부르크에서도 10건이 있었고 슈투트가르트에서도 한 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 사회는 메르켈 총리부터 당장 경로했는데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이슬람, 무슬림 출신인 북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독일어도 모르고, 그렇다고 여자에 대해서는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독일 사회에서 퍼져 있다가 난민 등 섞여와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경 통제나 난민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메르켈은 오늘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숫자를 크게 줄이겠다. 올해 들어서도 독일에는 하루 3,200명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메르켈은 기자들에게 이민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와 국가적 조치를 통해 난민 숫자를 현저히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는 독일로 유입이 거부된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돌려보낼 국가적 조치를 갖다가 지금 거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이 당수로 있는 기민당의 이 자매 보수당인 CSU, 기사당이라고 부르죠. 독일에는 항상 이 기민당과 기사당이 이렇게 같이 집권하고 있는데, 기사당은 이 미넨 주변에 있는 그 주들을 근거로 한 이 바바리아라고 그러죠. 바바리안 주를 근거로 하는 이 독특한
지역 정당인데 기민당과 연정을 통해서 항상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당의 회의에서 기사당 당수가 20만 명을 올해 난민 상한선으로 제시해서 이 메르켈은 항상 난민 상한을 얼마로 정하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이 충돌을 했습니다. 저 기사당은 난민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기민당의 메르켈은 상당히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하자라는 입장으로 거부를 해서 연정에 있는 두 당이 행제당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이 이제 난민 감축론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독일의 더 메지에르 내무장관이 밝힌 작년에 한 해에 난민 신청자가 110만 명쯤 됐다랍니다. 엄청난 수죠. 이 가운데 시리아가 43만 명, 아프간과 이라크가 15만 5천 명, 12만 명 이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루에 3,200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숫자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난민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작년 연말 송년 축제에서의 이 무슬림 청년들의 난동이 굉장히 이바지했다.